자, 봅시다. 미적분 여러분 책에 있는 차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차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크게 딱 놓고 보시면 첫 번째 큰 단어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미분법, 세 번째 단어 적분법. 한번 생각해봐. 우리 수투할 때 수투 첫 단원 제목 기억나세요? 수투 첫 단원 제목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함수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야? 수열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웠죠?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웠어요. 그때 우리가 도함수에서 다뤘던 건 전부 다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였어요. 그렇죠? 1차, 2차, 3차, 4차 다항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근데 주로 다뤘던 게 다항함수의 극한이었어요. 그리고 연속과 미분계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배운 거야. 그리고 부정적분과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수투 전반적으로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미적분은 이제 심화잖아요. 심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이미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수열 아시죠? 수원에서 배웠던 그 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열들, 그런 수열들의 극한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의 수렴과 발산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극한값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다가 수열의 극한은 그건데 우리 시그마 아시죠?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로 표현되는 K는 1에서부터 N까지로 표현되는 이 SN 있죠? 이걸 우리는 보통 부분합이라고 부르거든요. SN은 이 수열의 부분합을 SN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공부하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게 무슨 소리죠? 부분합의 극한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극한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급수라는 말. 급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의 극한값, 이거를 우리는 급수다. 그러니까 함수나 수열의 극한은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데 부분합, 그 다음에 시그마, 이런 아이들의 극한을 우리는 급수다라고 부르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수열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극한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선생님 다항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했잖아요. 수투에서 할 거 다 했거든요. 다항함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수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로 대표되는 다항함수들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배운 함수들 떠올려봐. 뭐 있어요? 그래프 배웠던 거 떠올려봐.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웠던 그래프들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빼고 1, 2, 3차, 1, 2, 3, 4차 이런 애들 빼고 뭐 있죠? 유리함수 있죠. 무리함수 있죠. 지수함수 있죠. 로그함수 있죠. 삼각함수 있죠. 그쵸? 그들 중에서 지수, 로그, 삼각 함수의 미분과 저 세 녀석의 적분을 공부하게 되는 게 이 미적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지수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로그도 우리가 이제 X축, Y축이 좀 혼동된다는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보니까 미분이나 적분을 하는 게 지수나 로그는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라는 것들에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몇 가지가 추가되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되는데 문제는 무서운 아이가 있죠, 여기. 이 녀석이 등장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면 저게 정말 헬이 될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완벽하게 그리고 표현할 수 있으셔야 우리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우리 다항함수 풀 때 보면 극값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구하고 최대최소 구하고 적분하고 이런 거 할 때 다 그래프의 모양에 참고를 했죠. 맞잖아요. 근데 사인, 코사인 함수는 맨날 이러고 있어. 그렇죠? 탄젠트는 맨날 이러고 있어. 그렇죠? 이것들이 미분과 적분? 빡세요. 엄청 빡셉니다. 거기에 정말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공식들이 들어와요. 이 미적분의 토탈. 그래서 정말 미적분 잘하는 애한테 야 미적분에 나오는 공식 다 읊어봐 하면 아무도 못 읊어요. 그냥 그게 거기서 그 풀 때 그냥 떠오르는 거지 정말 많은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문제 유형도 겁나게 많습니다. 슬퍼요. 그래서 정말 빡셉니다. 초반에는 괜찮거든요. 보시면 이쪽 파트는 생각보다 할만해요. 이쪽 파트는 입문 과정인데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수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할만한데 여기가 슬퍼요. 점점 슬퍼질 겁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천천히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내용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공식 자체가 너무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용어의 뜻이나 공식들, 풀이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공부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함께 파이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건 fx의 그렇죠? 함수의 극한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혹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혹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야. 그쵸? 자, 수열은 뭐 대신에 fx 대신에 일반항 an을 사용합니다. 수열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수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x 대신에 n이 사용이 되죠. 일반항이니까. 그래서 n. n이 특정한 값으로 갈 때 a의 n,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수열에서 사용하는 저 n은 어떤 숫자죠? 수열에서 사용하는 저 n은 항의 넘버야. 무슨 숫자밖에 안 들어오죠? n에 들어오는 숫자는 자연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 표현을 썼잖아요. n이 0으로 갈 때, n이 a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일반항 an의 극한값인데 저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쓸모없는, 의미 없는, 구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n이 어디로 갈 때?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n은 지금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잖아. n이 뭘로 가는 건 안 돼. 0으로 가는 건 안 되지. 자연수가 어떻게 0으로 가? 그렇지?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극한의 뜻이 뭐예요? 자, 극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x가 이 표현은 n이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an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쭉 타고 오는 거잖아. 근데 바로 오기 정말 가까워진 거의 달랑말랑한 상태까지 온 거잖아. 근데 자연수는 그런 게 없어. 그치? 자연수한테 야 3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봐. 네? 저 자연수인데요? 3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요. 자연수는 4까지 가서 멈춰야 돼. 맞잖아. 2까지 와서 멈춰야 돼. 못 가. 3까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왜냐면 다음에 안 되잖아. 다음에 안 되잖아. 3에 딱 도착하면 안 되잖아. 근데 자연수는 그게 없어. 왜? 실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표현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야? 수열의 극한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연수가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커진다는 뜻이니까. 어떤 값에 다가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이 표현밖에 없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표현도 없어. 그렇지. 자연수한테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이 동안은 무조건 무한대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은 막 맨날 밑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뭐 마이너스 얼마로 가고 0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잖아. 그럼 얘는 그게 없다는 거지. 그렇죠? 수열에서. 물론 지수로고 삼각함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열의 극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자 생각해보자.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수열의 이들의 극한을 구하는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들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열 풀 때 어떻게 풀죠? 수열의 일반항 같은 거 구할 때 어떻게 풀죠? 겁나 열심히 뭐하죠? 대입하죠? A1, A2, A3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풀이 방법이 대입법이에요. 대입하다 보면 답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AN이 2n 플러스 1이래.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을 구하래. 그러면 생각해보자. 1, 2, 3, 4 대입해보자. 얼마예요? 3, 5, 7, 9 이렇게 계속 커지죠? 그쵸? 그럼 얘는 뭐하고 있을까? 무한대로 하겠죠. 그쵸?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볼까? AN이 n분의 1이에요. 대입해볼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점점점이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 AN은 얼마? 0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쵸?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대입해보자. 얼마? 마이 1, 마이 1, 마이 1.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한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건 수렴일까 발산일까? 진동은 수렴일까 발산일까? 수렴. 자, 어떤 값에 가까워졌어요? 어떤 하나의 값에 더 가까워졌어요?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려. 자, 진동은 우리는 발산으로 취급합니다. 하나의 특정한 값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동하는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발산으로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뭘 했어요? 일일이 대입을 했죠. 대입을 해서 극한을 구할 수가 있어요.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해요. 자, 또 하나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항함수 할 때 맨날 썼던 방법인데, 다항함수 문제 풀 때 정확한 문크 나오고 막 그럴 때 맨날 나오잖아. 뭔가 추워지잖아요. 이런 거 주어지잖아. 막 끊어져 있고, 이렇게 끊어져 있고, 막 이렇게 붙어 있고, 밑에 있고, 이렇게 주어져. 그 뭐야? 그래프. 단어가 나오기 힘들다. 자, 그래프. 자, 이것들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어떻게 표현되죠? 1일 때 3. 뚱,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 선생님 왜 직선을 안 그리시고요? 뚜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직선 위에 있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n의 값이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수는 보통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가지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지만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한대로 발산. 자, 이 경우 볼까요? 자, 집어 넣어봅니다.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 볼까요? 마 1, 1, 마 1, 1, 마 1, 1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점선으로 표시해보면 그냥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진동한다,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대입과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입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오는 식이 있는 반면에 엄청 복잡한 것들 있죠. 그렇죠. 수열 자체가 우리 시그마 같은 거 여러 가지 수열합 이런 거 구할 때 보면은 식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막 부분분수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렴과 발산과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보통 그래프의 모양성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다항함수, 함수의 극한에서 배울 때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발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수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수열도 특별히 좀 전에 그래프로 보셨듯이 이게 점으로 표현된다는 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그래프의 동선을 쫓아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렇죠? 직선이면 직선, 곡선이면 곡선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단지 항상 어디로만 가? 양의 무한대로만 간다는 건 있지만 그 그래프의 동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거의 다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다항함수의 극한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다항함수의 극한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인 그래프 아시죠? 사인 그래프. 자, 이런 사인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sin x는 x인데
x는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실수라고 보고 그 실수들에다가 파이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는 거야. 뭐 상관은 없잖아요. 자 여기를 이제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실수로 표현하느냐. 물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되죠. 그렇죠? 뭐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경우에 얘를 뭐 한다고 볼 수 있을까? 발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정해진 값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n은 자연수니까 뒤에 파이를 붙여줘야 되겠죠? sin n 파이라고 한번 해봤어. 자, 얘는 발산할까요? 얘는 수렴을 해요. 이게 왜냐면 생각해봐. 여기다가 내가 1, 2, 3, 4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sin 파이, sin 2파이, sin 3파이, 4파이, 5파이 이렇게 가겠지. 근데 sin 파이는 여기야. sin 2파이는 여기야. sin 3파이는 여기, sin 4파이는 여기거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냥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0에 수렴하겠죠. 이해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렇게 다항식이나 그쵸? 아니면 뭐 유리함수의 식이나 무리함수의 식처럼 뭔가 그 연산식의 도움을 받는 다항식의 도움을 받는 패턴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가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변수가 생겨요. 근데 이게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 삼각함수랑 결합시키는 걸 잘 나와. 왜냐면 수열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삼각함수거든. 그냥 일반적인 함수들은 제가 좀 전에 일차함수도 그려보고 유리함수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는 녀석도 그려봤는데 거의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해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 하지만 이렇게 삼각함수나 이런 경우들에서는 로그 함수나 이런 경우들에서는 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거의 일치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삼각함수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좀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수렴을 한다는 거야.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면 자, 제가 뭐 썼는지는 아시죠? 수열이기 때문에 전체 수열의 일반항과 얘네들은 뭐야? 짝수 번째 항, 얘는 홀수 번째 항을 나타내요. 자, 이 녀석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얘네 둘도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확실해요? 어떻게 생각해? 이게 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보통 굉장히 잘 나와 이게. 자,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파가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수렴할까요? 이건 성립해요. 그리고 알파로 수렴해요. 이것까지는 참입니다. 이것까지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묶어서 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요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써볼게요. 자, 이거 보자. 3, 5, 7, 9, 11, 13, 뭐 15 이렇게 가잖아요. 생각해봐.
근데 얘는 발산이잖아. 발산이니까 얘가 안 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홀수 번째항 계속 키워보면 0 가죠. 그쵸? 짝수 번째항 계속 키우면 마찬가지로 0 가는 거 맞죠? 그렇죠? 수렴하는 경우에는 성립해요. 발산 예외예요. 수렴하는 경우에 AN이라는 아이가 알파라는 극한을 가지기 때 우리는 이 녀석의 홀수 번째항과 짝수 번째항 또한 그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가 이거는 명제야. 이걸 증명하는 거는 어차피 대학교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증명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수2에 나오는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인데 미적분에 나오는 모든 증명은 전부 다 대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과 계열을 가시면 대학교 딱 들어가시면 공과 계열을 가면 공업수학, 미적분학이라는 공부를 바로 하거든요. 그때 하는 게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능에서도 학교 시험에서도 이 증명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굳이 집착해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굳이 증명하는 것까지 일일이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 얘가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역은 성립할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얘네 둘의 극한이 같으면 이게 성립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자, A, E, N 그냥 이렇게만 말이 나왔다는 거야. A, E, N도 수렴하고 수렴할 때이면 자,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내용이거든요. A, EN도 어떤 값에 수렴을 하고 A, EN-1도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을 한대. 그러면 이들의 근데 보통 애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알파, 베타도 안 줘. 이들이 수렴하고 이렇게 씁니다.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틀렸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얘야. 이거 잘 봐봐. 홀수 번째는 얼마로 수렴하죠?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짝수 번째는 얼마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뭐하죠? 발산하죠.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거.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극한의 성질, 연속의 성질 이거 할 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 딱 다가왔을 때 그냥 바짝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능에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학교 시험에서 가끔씩 이들의 진위 판단,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형태로 등장하는 정도의 가치만 가지고 있지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자,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과는 거의 유사하지만 이게 n의 값이 자연수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와의 차이점이 발생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했더니 진동하니까 발산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음수의 거듭제곱은 발산인가요? 맞아요. 음수의 거듭제곱은 발산이다. 이것도 거짓이야. 분수야. 그치? 똑똑한데? 맞아요. 저기에 AN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이 아이는 음수의 함수가 왔다 갔다 하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치? 결국은 어떤 값?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열이라는 녀석의 특성 때문에 함수와는 조금의 차이점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에 혹은 삼각함수나 이런 경우들에서는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어떤 일반항이 수열이 수렴하면 그들을 가지고 홀수번째, 짝수번째 항을 만들어내도 걔네들은 다 수렴하게 되지만, 이들의 홀수번째, 짝수번째 항이 수렴한다고 해서 이 녀석도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의 거듭제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이냐? 진동하는 건 맞지만 이 진동 끝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수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진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느낌으로. 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자, 그리고 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수열이 n의 하나씩 커질 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자,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발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녀석들을 an 대신에 fx 쓰고 bn 대신에 gx 쓰면 극한의 성질에서 봤던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극한의 성질 잘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것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극한의 성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증명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극한의 성질에서 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연산을 사용하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뭐 할 때 명제의 진위 판단, 참이 거짓 판단할 때 그냥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극한이나 연속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단지 fx, gx 대신에 an, pn이 추가됐다. 그래서 합차, 실수배, 곱, 나눗셈, 단 뭐는 안 된다? 0은 안 된다. 그쵸? 이거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모가 0이 돼요.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그것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 있는 실수배와 이 녀석들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들을 그냥 P, 알파, Q,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풀마면 풀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들 AN의 수렴한 값이 극한값이 알파고 BN의 극한값이 베타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연산을 할 때 있어서 수열조차도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온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사용했던 그 성질들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실수배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들에 대한 증명도 의미가 없고요. 애초에 증명 자체가 교육과정에 다루지도 않고요. 이것은 전부 다 대학교 교육과정이니까 그냥 우리는 갖다 쓰시기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수열의 극한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파트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막 시험에서 막 특별히 나올 만한 뭐 그런 문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저거를 좀 패스를 했네요. 자, 1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콕콕 있죠? 17페이지에 개념 콕콕. 자, 잠도 깰 겸, 요거는 잠도 깰 겸 17페이지에 개념 콕콕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17페이지에 개념 콕콕입니다. 다 풀어놨어? 오.